저번 시간에 못 풀었던 두 문제 좀 마저 풀어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늘 나가야 될 부분이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까지 잘 정리해 두셔서 다음에 숙제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잘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일주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급격하게 피곤함과 짜증남과 의욕의 저하가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지? 애들 표정이 이제 웃음기가 많이 사라졌어. 근데 1학년 학생들한테 조금 버거운 계획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선생님이 계획 짤 때부터 항상 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걸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아마 너 혼자 앉혀놓고 이걸 하겠다고 했으면 죽어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버티고 있는 걸 보면서 나만 힘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래 나도 다시 해봐야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따라서 너희들이 서로 알게 모르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야 힘내자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좀 더 희망을 갖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당부드리자면, 그 와중에 선생님이 공부 문자, 공부 시간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내준 친구들이 몇 명 있어. 1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그리고 아직 안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반드시 꼭 보낼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와중에 1학년 학생 중에서 14시간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내준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되게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원하는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따라서 그냥 단순히 힘들다라고만 지내지 마시고, 반드시 목표를 갖고 내가 이번에 방학 중에서 꼭 하루에 14시간 공부해 보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래. 아시겠죠? 자, 자세 바로 잡고 가보도록 합시다. 13번 문제부터 좀 다시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요, 13번만 독립적으로 있는 문제는 아니고 15번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채훈이가 와가지고 이 문제 질문을 했었지. 선생님이 참 대견하다고 생각했는데, 숙제는 얘들아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 숙제는 어디까지였었어? 그치? 응, 맞아. 그렇게 내주셨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 설명을 안 하고 선생님이 그 뒤에 숙제를 내주니까 학생들이 조금 당황을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잠깐만, 22번까지였어? 맞아. 잘했어. 우리 잘해. 자, 여기 있는 거 혹시 못 풀었던 친구들은 오늘 설명 듣고 반드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보시면 문제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두 점의 좌표를 주고 난 다음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13번 문제고, 15번 문제도 잠깐 좀 읽어보시면 역시 두 점의 좌표를 주고 난 다음에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이 값이 최소값일 때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두 문제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소값일 때라는 말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를 보다 보면 우리가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푸는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무엇이냐면 2차 함수를 이용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라 이런 얘기들,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소값을 혹은 최대값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1학년 학생들 머릿속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역시 최대 최소값을 추정하는 문제에 대한 생각도 있을 거라고 봐. 오케이. 그런데 얘는 좌표 평면에서 나오는 조금 독특한 최대 최소야. 어떠한 상태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최대값을 최소값을 어떻게 찾지라고 하는데, 그 기존에 알고 있던 세 가지 방법만으로 15번 문제는 접근이 가능한데 13번 문제는 접근이 조금 힘들 거야. 그래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길래 비슷해 보이는 두 문제가 어떤 건 풀리고 어떤 건 안 풀리지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차이점이 13번 문제는 AP 플러스 BP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이고, 15번 문제는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차이점이 보이실 거다. 그러면 제곱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길래 얘네들은 어떤 건 풀 수 있고 어떤 건 풀 수 없냐라고 하시면, 자, 이 문제든 이 문제든 둘 다 이건 분명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즉 선분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배웠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빼고 제곱하고 빼고 제곱하는 것과는 별로 특징이 아닌데 걔네한테 전체를 뭘 씌웠어? 루트를 취했었지. 근데 루트를 취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이 식 같은 경우는 루트 어쩌고 저쩌고 루트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야.
다만 밑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루트 어쩌고저쩌고 등장했으나 제곱하면서 벗겨져 버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BP의 제곱도 루트 어떠저쩌고 접근하겠지만 등장하겠지만 제곱을 함으로써 벗겨져 버리게 되는 거야. 따라서 너희가 보게 되는 식의 차이점이 여기는 이 식은 두 무리식의 덧셈식이 보이게 될 것이고 밑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x와 y에 관한 2차 식으로 보이게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밑에 있는 15번 유형 같은 경우야 x와 y에 관한 2차 식이니까 각각의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시면서 즉 각각 2차 함수 형식으로 접근하시면서 x와 y 사이에 관계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 각각 2차 함수에서 완전 제곱식 접근하면은 최소값을 각각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으로써 15번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데 그에 반해서 13번 문제는 무리식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고 혹시 여기서 호기심 있게 아주 호기롭게 내가 여기는 이 식을 k라고 놓고 양변을 제곱하면 되지 않을까 즉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제곱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었던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게 해보시다 보면 어떠한 단점이 나타나면 벽이 나타나냐면 얘를 제곱함으로써 루트가 벗겨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얘네 둘이 곱한 식이 다시 또 루트가 취해져.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 루트를 다시 한번 또 벗기기 위해서 또 양변을 제곱해 버리게 되면 얘가 총 4차식으로 커져 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의 식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13번과 15번이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점을 어떻게 인지할 것이냐면 문제에서 묻는 것이 식의 모습이 어떤 것은 제곱이 달려있고 어떤 것은 제곱이 달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각각 다른 아이디어로 접근하겠다. 아시겠니?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15번 걸부터 접근해 볼게. 자, 그럼 15번 문제부터 봅시다. 15번 문제 보시면 A점의 좌표가 2,4래. 그리고 B점의 좌표는 6,6이라고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값이 최소값일 때 P점의 좌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야. 자, P점의 제한 전혀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이라는 의미에서 X좌표도 몰라요, Y좌표도 몰라요 라는 의미로 P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시작을 하자. 자, 그러면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은 자, 어떻게 식으로 써지게 될 거냐면 A에서부터 P까지 거리의 제곱일 것이고 그 다음에 B에서부터 P까지 거리의 제곱일 거야. 따라서 루트가 벗겨진 채로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이 이 식이 원래 루트가 씌워져 있을 것인데 제곱했으니까 루트 벗겨졌지. 이게 AP의 제곱일 것이고 자, 유진아 펜 들어라. 아가 아픈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지금 힘내야 한다. 자, 두 번째 BP의 제곱의 값은 B에서부터 P까지 거리니까 x-6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이야. 자, 식을 보니까 편안해지지? 내가 조금 식이 길 뿐이지 이거를 처음 봤다는 식은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 각각 x와 y 각각에 따라서 정리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야. 그래서 x를 가지고 있는 놈들부터 먼저 정리했더니 그리고 잠깐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 좀 팁을 줄게. 어느 순간에는 x끼리 y끼리 따로따로 접근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너희가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 그러면 어느 때는 x와 y를 따로따로 그냥 각각 정리하고 풀어도 되며 어느 때는 각각 따로따로 정리하고 풀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냐면 x와 y 사이에 관계식이 있을 때에는 따로 풀면 안 돼. 즉 y는 어쩌고 저쩌고 x입니다. 이딴 표현이 부가적으로 더 깔려 있을 때에는 걔네들을 따로따로 접근해서 안 된다고. 그때는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마치 다른 미지수인 것처럼 따로 정리하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x와 y가 전혀 관계가 없잖아. 그냥 x, y는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인데 x의 값은 좌우를 담당하고 있을 것이고 y의 값은 위아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봐. 내가 오른쪽으로 많이 가면 위로 한 칸 정도 올라가야 돼? 그런 거 없잖아. 내가 왼쪽으로 많이 가면 아래로 한 두 칸 정도 내려가 줘야 돼? 그런 거 없잖아. 따라서 x하고 y 사이는 지금 전혀 관계가 없다 이해하시겠어? 그럴 때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정리하셔도 괜찮다. 아시겠니? 자, 따라서 현재 이 식을 2배의 x제곱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서 x제곱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x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6x일 것인데 그걸 2를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8x가 일단 나타나게 될 거야. 오케이. 상수는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할게. 자, 마찬가지로 y도 역시 정리해 보시면 y제곱 나타날 것이니까 이 y제곱이 나타날 걸 알고 있어서 2로 일단 묶었어. 두 번째,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2y니까 마이너스 20y가 될 것이고 역시 2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10y라고 식을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상수항은 얼마나 나오냐 봤더니 4가 있을 것이고 16이 나올 것이고 36이 나올 것이고 36이 나오겠네. 그럼 얘네들이 20이고 얘네들이 70이니까 전체 다 더하면 92 이렇게 되시겠다. 까지 되셨냐? 여기까지 되셨니? 자,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얘네들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하시면 y 잠깐 지우고 생각하면 그냥 x에 관한 2차식이잖아. 그럼 얘는 만약 그래프로 표현됐을 때 x의 최고차폐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어? 언제 높이가 가장 낮게 내려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꼭지점의 좌표이겠지. 그리고 그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한다. 이해하셨니? 따라서 현재 여기 있는 이 식만 바라보면서 완전 제곱식 정리하려 하는데 우리가 전개의 역과정이 인수분해고 완전 제곱식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무엇을 전개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냐 생각해 보시면 x제곱은 x를 제곱했을 때 x제곱이 나타날 것이고 마이너스 8x는 도대체 어떤 숫자와 곱해져서 2배가 됐을 때 마이너스 8x가 되냐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서 2배 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y 역시 이 앞에 2 당연히 곱해져 있는 상태고 y 입장에서도 역시 계산해 보니까 y 제곱은 y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0y는 마이너스 5를 2배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될 거야. 그리고 플러스 92가 달려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이식하고 이식은 현재 같은 식의 상태가 아니잖아. 이거 뭡니까? 라고 하시면 완전 제곱식화 하면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수 부분을 제곱한 값이 이 식에서 사용됐단 말이야. 따라서 얼마만큼 사용됐습니까?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 얘 제곱하면 16이고 2배 했으니까 32지. 그럼 32만큼 플러스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1을 빼줘야지. 마찬가지 이유로 얘 제곱하시니까 50일 것이고 2배 하니까 25일 것이고 2배 하니까 50이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50만큼을 빼주셔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최종적인 식의 모습 잠깐 봅시다. 2배의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 플러스 2배의 y-5의 완전 제곱은 자, 얘네들 80이니까 남는 건 10만 남겠다. 이해하시겠냐? 자, 여기 보세요. 주황색 동그라미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x-4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값은 막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될 거야.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x값에 제한이 없었잖아. x는 좌표 평면 위의 점이니까 뭐 굉장히 큰 양수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놈을 뭐 하겠대? 제곱하겠대. 오케이? 그럼 이건 분명하지 않겠냐? 내가 무슨 수를 제곱하게 되면 걔는 반드시 양수화 되잖아. 근데 그 양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뭐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0이 제일 작겠지. 따라서 현재 이 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얘 역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 버릴 텐데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됐을 때 식이 전체적으로 가장 작지 않겠니? 그러면 최소값을 얼마겠어? 라고 만약에 물어보셨다면 최소값은 얘가 0 되고 얘가 0 됐을 때 10이 최소값이 될 것이고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언제 P점의 좌표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니까 X가 얼마일 때? 4일 때, Y가 얼마일 때? 5일 때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P점의 좌표는 4,5라고 결론 짓는 문제인 거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15번 문제 유형 따위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것을 봤고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 좀 첨언을 하자면 여기 있는 식이 AP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문제에 대한 난이도 높이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 게 여기 옆에 그냥 하나 더 추가하면 돼. 예를 들어서 CP의 제곱도 붙어 있어도 제곱을 대고 있으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루트를 벗긴 후에 각각의 문자에 따라서 관계가 없는 문자들이니까 각각의 문자에 따라서 완전 제곱식화하면서 푸시면 된다. 여기까지 하셨어? 자, 그 다음에 13번을 가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문제는 별표를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발휘해서 쳐놓도록 해. 그리고 얘는 지금도 너희들을 조금 괴롭히겠지만 나중에 중간고사 때는 어마무시하게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거의 한 100%, 거의란 말이 맞아. 100% 그지? 거의 아니야. 그냥 단언할게. 그냥 100% 무조건 중간고사 때 나올 거야. 안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 뭐 말인지 알겠어? 엄청 유명한 문제 유형 중에 하나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양한 문제로 분화되어 있어. 게다가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너희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2차 함수를 이용한다, 산술기하를 이용한다,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한다 이런 거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 너희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혼자서 이거를 꼼꼼히 생각해서 깊이 생각해봐서 답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 유형 중에 하나야. 자,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문제부터 쓰고 갈게. A라고 하는 점은 1,2라고 주어져 있고, 자, B라고 하는 점은 3,1이라고 했어. 자, 그리고 P라고 하는 점이 X축 위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다. P가 X축 위에 있대. 자, 그러한 상태에서 AP 플러스 BP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죠? 그럼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갈게. 아까 전에 15번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 느껴지시니?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AP 제곱, BP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었는데 얘는 지금 제곱이 없지. 따라서 내가 얘를 만약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접근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부터 보자. 자, 봐봐. 이 정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잡아낼 수 있을 건데 P라고 하는 점이 X축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Y좌표가 0이라는 건 무조건이지. 따라서 P점의 좌표를 X, 0이라고 놓고 내가 AP 플러스 BP라고 하고 있는 이 식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써봤더니 루트 자, x에서 빼고 제곱하니까 x-1의 제곱 두 번째 y끼리 빼고 제곱하니까 4 이렇게 되지. 두 번째 플러스 bp는 루트 자, x에서 빼고 제곱하니까 x-3의 제곱 그 다음에 y끼리 빼고 제곱하니까 1일 거야. 이게 바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이야. 선생님이 이 식을 이렇게 안 풀 건데 굳이 한번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어저께 우리 거의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이런 거 기억나시니?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결과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의 식을 보면서 얘네들이 점과 점 사이 거리의 상태를 표현한 수식이네라는 걸 느껴야 한다고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우리가 풀었던 저번 시간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었냐면 너희 교재의 3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봐. 3번 문제 확인만 하고 이건 잠깐 쓰지만 그냥 봐. 어저께 그 3번 문제 뭐처럼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루트 a-3의 제곱 플러스 b-4의 제곱. 그치? 너희한테 이딴 식을 갑자기 주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최소값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이해하셨어? 따라서 이 문제가 이 13번 문제가 꼭 이렇게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거마저 숨길 때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놓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P가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라는 조건을 숨기면서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도 이거 비슷한 아이디어 시작하는 거야. 그때 3번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무슨 아이디어 사용했냐면 기하에서 좌표평면 위에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하면 최단거리가 될까 생각해 봤을 때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가야 최소가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혹은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을 숨길 수도 있다는 걸 같이 알고 계시기 바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식의 조건을 이렇게 식으로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꿔서 푸시는데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접근이 안 되니까 루트에 있으니까 접근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그려보자. 자, 그려보셨더니 자, A점의 좌표는 1,2라고 그랬으니까 한 칸, 두 칸 올라간 여기 있는 점이 A야. 그래서 여기는 1,2란다. B라고 하는 점은 3,1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3칸을 갈 것이고 위로 한 칸을 올라갈 거야. 그게 B란다. P라고 하는 점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 대충 여기 정도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
그럼 현재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A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녹색 선 플러스 B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있는 주황색 선 두 개를 더했을 때 걔네들의 최소값이다 이 아시겠어? 근데 아무리 봐도 얘네 둘을 더해서는 최소가 언제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아이디어가 현재 주황색 선 혹은 녹색 선 둘 중에 하나의 선을 길이를 유지하면서 오케이? 길이를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볼 수 없을까? 즉 대칭 이동을 이용해보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 거냐면 A 또는 B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 내가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점을 옮길 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옮기는 거냐면 주황색 선의 길이는 유지하면서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옮겨볼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었을 때 오케이? 자, P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B까지 거리나 P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새롭게 잡아낸 점까지 거리나 주황색 선으로 동일할 것이다 이해하시겠니? 이유가 뭐야라고 하시면은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됐어. 그러면 아가들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점은 B는 아니니까 B'이라고 잠깐 놔보면 자,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어떠한 문제와 똑같은 구조를 갖게 되냐면 AP는 그냥 냅두고 BP 대신에 이 주황색 선 대신에 B'P로 가고 있는 선분의 길이를 더해줘도 문제의 값은 같겠다 이해하시겠냐? 됐어. 자, 이제 마지막 얘기야. 봐봐. 그러면 내가 녹색 선과 주황색 선을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지. 최소가 언제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일직선으로 진행했을 때 최소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되겠네 라는 생각하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럼 자연스럽게 P점의 위치는 여기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최소가 되는 순간에 P의 위치는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던 거지. 됐어. 그리고 그 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A라고 하는 점이 1,2고 B'이라고 하는 점이 3, 마이너스 1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시게 되면 3에서 1 빼고 2의 제곱 4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3의 제곱 9 그래서 루트 13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간단한 축에 속하는 문제 유형이니까 아마 너희들이 풀고 계시는 홈워크 책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오늘 좀 공지 하나 하고 할 건데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평면 좌표에 대한 전체적인 테스트가 있을 거야. 이유는 오늘 좌표 평면에서 이제 내분점까지 설명하게 되면 평면 좌표 첫 번째 단원이 끝나게 돼. 직선의 방정식 시작하기 전까지 가게 되니까 평면 좌표에 대한 전반적인 범위의 테스트를 한번 볼 거다. 문제는 한 20문항 정도 낼 것이고 시간은 한 40분 정도 드릴 거야. 오케이? 앞에서 풀어봤었던 문제들 좀 열심히 복습하시고 숙제 열심히 꼬박꼬박 하셨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내드릴 건데 가끔 이 시험에 대한 너무 두려움이 크게 있어서 그리고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혹시 나보다 너무 뛰어나게 잘하진 않을까 아니면 뭐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있는데 뭐 사실 속으로는 되게 뭐 약간 좀 얄밉게 생각하고 있어서 나 쟤보다 못한다는 거 혹시 그런 거 들키면 싫은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조언 좀 하고 갈게. 너희가 살면서 경쟁하는 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학생들이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좀 갖길 바라는데 경쟁하는 거나 노력하는 것 자체는 절대 나쁜 가치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끔 너희들 현역하는 말 중에 뭐 1등만 기억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쁨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마치 공부만으로서 혹은 성적만으로서 너희를 평가하는 듯이 계속 공부나 성적이나 경쟁 따위가 시험 따위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나쁜 제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덜어 있을 건데 선생님 분명히 얘기해 줄게. 그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뭐가 나쁠 수 있냐면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보다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나쁜 거야. 두 번째, 1등을 못하고 난 다음에 1등한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혹은 진심까지 아니어도 축하해주지 못하고 자꾸 음해하거나 자꾸 끌어내리려 하거나 아니면 걔네들을 자꾸 뭐 이상한 음모론을 자꾸 제기하는 건 나쁜 행위야. 무슨 말 알겠어? 따라서 너희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하신 뒤에 성적을 봤더니 너희가 원하는 성적이 나왔으면 선생님 좀 하나만 당부하자.
괜히 거만 떨지 말고 앞으로도 착실히 잘 공부해.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좋은 성적을 맞았겠지.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착실하게 공부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으면 너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느꼈으나 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괜히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네 없네, 옆에 있는 친구는 뭐 베꼈네 어쩌네 이런 자꾸 뒷다리 잡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너 스스로 네가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되는가, 혹은 내가 무엇을 더 생각해 봐야 하는가라는 것을 잡아내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수요일 날 테스트는 뭐 누구나 다 100점 맞으라고 부담 주지 않고, 누구나 다 뭐 다 잘 볼 거라 생각하지도 않아. 솔직히 너희 선배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봤을 때 뭐 누구나 다 1등 맞을 100점 맞고 1등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의 수준이 현재 어디까지 공부를 했으며 너희가 지금까지 일주일 지내왔더니 어느 정도 부족한 면이 나타났는지 확인하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는 이제 내분점, 외분점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154페이지 갑시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얘기 왜 꺼냈냐면 테스트 얘기 갑자기 왜 나왔냐 생각해봤더니 테스트 문제 때 여기 있는 문제가 똑같이는 안 낼 거야. 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거든. 미리 단언할게. 이 문제로 난이도 조절할 가능성이 커. 근데 이 문제만 풀고 그냥 딱 있지 말고 이런저런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해. 자,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갑시다. 자,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그런 아이디어인데 역시 너희가 기존에 배워왔었던 순서대로 가르쳐 드릴게. 선생님이 처음에 어떻게 가르쳐 드렸냐면 항상 수직선 위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그거를 좌표 평면 위로 확장을 시킬 거야.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수직선 시작하자. 자, 언제 상황부터 볼 거냐면 내분의 상황부터 봅시다. 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수직선 위 두 점 A와 B가 있어.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수직선 위의 상황이니까 좌표는 하나만 갖고 있을 거야. 오케이, 따라서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X1이라고 하고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X2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 말 잘 들어놔라.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어 라고 하는 행위부터 보여드릴게. 오케이, 선생님 지금 녹색으로 체크한 것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럼 수직선 먼저 하나 그리시고 그 수직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왼쪽 여기쯤에 A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그 점의 좌표를 X1이라고 할 거야. 자,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점이 여기쯤 있다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X2라고 합시다. 자, 제가 지금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일단 요거부터 느껴. 내분이라고 그랬어. 내분은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분 A, B 안에 존재한다라는 특징이 있어. 따라서 이 A, B의 내부 어딘가에 점이 하나 있는 거고 우리 그 내분하는 점의 이름을 P라고 한다면 이 노란색 점의 이름이 P가 된다. 여기까지 됐니? 마지막으로 M 대 N이라고 하는 비율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A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M일 때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N이다 라는 뜻인 거야. 이해하셨어? 선생님이 지금 처음이니까 아주 천천히 읽어드리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다 없다를 무시하고 그냥 오늘 처음 알려드린 것처럼 알려드리지만 내가 매번 이렇게 읽어드리진 않으니까 처음 들을 때 잘 따라와. 아시겠어? 자, A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M일 때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N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글이야. 당연한 얘기겠지만 수학은 정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는 이러한 글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아시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이런 글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럼 난 여기서 뭘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라는 건데 내 최종적인 목적은 점 P가 여기 있어요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 P의 좌표가 뭐예요? 라를 알고 싶은 거야. 아시겠니? 그럼 점 P의 좌표를 우리 잠깐 X라고 놓자. 그래서 X가 얼만데요? 라는 걸 구할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M이라고 했어. 그럼 그 거리를 실제 표현할 건데 누굴 이용해서 표현할 거냐면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려고. 그럼 아까 P가 오른쪽에 있고 A가 왼쪽에 있으니까 A에서부터 P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좌표 빼면 된다고 했지. 따라서 X-X1을 하시게 되면 그게 바로 M의 길이에 해당하겠다. 두 번째, B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라고 물어보시면 역시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에 있는 점을 빼면 될 테니까 따라서 X2에서 X 빼면 되겠다 이해하시겠니? 따라서 X2에서 X를 빼게 되면 두 선분의 길이가 예측이 될 것인데 앞에 있는 선분의 길이는 M, 뒤에 있는 선분의 길이는 N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됐어? 자, 비례식 나왔으니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자, 곱해보시니까 M 곱하기 X2 마이너스 X는 N 곱하기 X 마이너스 X1이란다. 문자가 조금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 목적 잊지 말자. 나 지금 뭐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X값 구하려고. 아시겠어?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지금 X 좌표 구하고 싶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써져 있긴 다 문자로 써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인지하고 있는 미지수는 누구냐면 X다. 이해하셨니? 따라서 X를 가지고 있는 놈들을 한쪽 변으로 모을 거고 없는 놈들을 반대쪽으로 모으려고 해. 그럼 여기 전개했더니 NX고 여기는 마이너스 MX잖아. 그래서 얘를 넘겼더니 우변의 값이 M 더하기 NX로 묶이겠다 이해하셨어?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좌변으로 넘겨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MX가 플러스 MX2가 나올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NX1이 나와서 넘기니까 MX2 더하기 NX1이 나오는 상황인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 지금 X 값을 구하고 싶었어.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누시면 되잖아. M 플러스 N으로 나누셨더니 자, 좌변에 있는 값은 MX2 더하기 NX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수직선 위의 내분점 공식이 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선생님이 이거 지금 뭐라 불렀어? 내분점 공식이라고 그랬지. 우리는 아무 식이나 공식이란 이름 붙여놓지 않아. 그냥 지나가다 식 하나 발견해놓고 공식 이런 게 아니야. 공식은 누구나 다 널리 활용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 근데 얘가 공식치고는 조금 복잡한 모습을 갖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좀 더 너희 머릿속에 기억력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 자, 그래서 이렇게도 잠깐 봅시다. 나 이런 건 보통 애들이 되게 싫어하던데 여기 1번이었다. 미안. 너희 선배들이 막 경악하는데 그러면 으아! 막 이러는데. 지금 예림이도 약간 씩씩거리고 있는데.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가지고 연습해 드릴게. 자, 잘 봐. 내가 처음에 너희들한테 무엇을 포인트를 좀 인지시켜 드리고 왔냐면 A, B를 이라고 했어. 두 번째 M 대 N으로, 세 번째는 내분할 때라고 했잖아. 그럼 저 세 가지 사실을 인지했을 때 우린 이렇게 한다. A, B를 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자,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각각 끄집어내는 거야. 오케이? 그럼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각각 끄집어내 보시면 A의 좌표는 현재 얼마였었지? X1. 됐어?
B의 좌표는 얼마였었지? x2. 자, 그리고 스톱. 여기 잘 봐. 내가 지금 여기서 A, B를 이라고 하면서 A의 좌표, B의 좌표 끄집어냈지.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B, A를 이라고 얘기했다면 누구부터 꺼내야 돼? B의 좌표부터 꺼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 이거 순서 되게 중요하다. 아시겠지? 오케이. 두 번째,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오케이. 따라서 M 대 N으로 라고 하는 식도 갖다 쓴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한 상태에서 자, 선생님 오른쪽 칠판이 좀 작으니까 왼쪽을 잠깐 좀 지울게.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이 결과물을 이제 다이렉트로 우리 아까 여기 써놨던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의 다이렉트로 결과를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분수 하나 쓰시고 자, 마지막 조건 활용한다. 내분이라고 그랬지. 내분이면 더한다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어. 오케이? 더한다. 오케이? 우리 안 냈잖아. 우리끼리는 좀 더 해주자. 뭐 이딴 의미로 해석하면 좀 더 오래 기억하지 않을까? 애들이 또 선생님 뭐 정색하면서 웃으려고 하는데 정신 차려 빨리.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 차려야 돼. 알지? 자, 우리 내부는 뭐 한다? 더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들을 더할 건데 여기 분모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은 분모에 돼. 그래서 m 플러스 n이 돼. 됐어? 분자는 어떻게 써지게 되냐면 서로 더한다라는 의미로 x자로 곱한 뒤에 더해. 따라서 분자는 m하고 x2가 곱해진 값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하기 n하고 x1이 곱해진 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아까 전에 조금 복잡하게 써져 있었던 공식이 어떠한 순서대로 구해진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연습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자,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요. B점의 좌표가 7이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BA를 3대 2로 내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실 건데 보시다시피 BA 순이지. 오케이, 그러면 B점의 좌표 먼저 쓰시고 A점의 좌표 옆에다 써. 몇 대 몇이요? 라고 하시면 3대 2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이 아래쪽에 3대 2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내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 얘 결과는 분수로 나올 것인데 분모를 각각 더해봤더니 3 더하기 2 얼마? 5야. 됐냐? 두 번째, 분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다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잘 들어. 지금부터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할 건데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이냐면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똑같은 값이잖아. 따라서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큰 문제가 나타나진 않아. 아시겠니? 다만 우리가 외분을 공부할 거니까 그때를 염두에 선생님 처음에 이렇게 팁을 드릴게. 내가 만약에 3 더하기 2를 했으면 얘를 먼저 썼다라고 한번 생각한다면 오케이? 3 더하기 2나 2 더하기 3 똑같긴 한데 순서 그냥 맞춰놓자는 얘기야. 3 더하기 2를 했으면 얘부터 쓰는 거야. 아시겠어? 만약에 2 더하기 3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얘부터 쓸 거야. 선생님 어차피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써도 된다고. 근데 외부는 뺄셈이라서 달라져. 뭔 말이겠어? 그러니까 그때를 염두해서 미리 살짝 보자는 얘기야. 그럼 얘부터 쓰니까 마이너스 3이 곱해져서 나왔고 얘네들이 곱하니까 플러스 14가 나왔어. 여기까지 됐냐? 자,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 5분의 11. 이게 바로 내분점의 좌표가 된다는 뜻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시겠어?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시다. 좌표 평면상 내분. 오케이? 자, 좌표 평면에서 내분은 어떻습니까?
왜 선생님이 번거롭게 수직선을 항상 설명하고 좌표평면으로 넘어가려 하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뜻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수학에서는 쓸데없는 과정이란 건 없어. 항상 모든 것의 과정은 나중에 어떤 거에 근간이 돼. 근간. 그러니까 이용하게 돼 있다고. 뭔 말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수직선을 해봤으니까 좌표평면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걸 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조금 복잡해 보일 건데 천천히 가봅시다. 자, 역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좌표평면 위 임의의 두 점이 있어. 자,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얘는 좌표평면 위니까 좌표가 X만 있는 것이 아니라 Y도 같이 있을 거야. 그래서 X1, Y1.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점도 X2, Y2라고 하면서 X와 Y 값을 각각 갖고 있을 거야. 그랬지? 자, 그 두 점을 자, AB를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가 찾고 싶은데 정확하게 점 P의 위치를 좌표로 찾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점 P도 역시 좌표를 표현할 건데 얘는 좌표 평면 위의 점이니까 x도 y 두 개의 미지수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x, y라고 하는 좌표를 찾고 싶은 거다. 여기가 되니? 그리고 이 밑에 그려진 그림이 순서대로 그냥 쭉 따라서 보시면 별거 아닌데 한 방에 탁 보면 뭔가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천천히 설명해 드리고 갈 테니까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일단 먼저 잘 익혀두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좌표 평면을 이렇게 쭉 그려봤어. 그리고 여기에 점 A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점 A의 좌표는 x1, y1이라고 하셨고, 자, 마찬가지로 이쪽 정도의 점 B가 있다라고 할게. 그 점의 좌표는 x2, y2야. 되니? 일단 내가 뭘 찾고 싶은지부터 인지하시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찾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B까지, A서부터 B까지 선분을 선을 쫙 직선으로 그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선분 안쪽에 어딘가에 점 P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니? 그리고 점 P의 좌표는 X, Y란다. 여기까지 됐어?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이 딱 하나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다? M이다. A에서부터 P까지 M이다. 오케이? B에서부터 P까지가 얼마다? N이다. 이 상황이잖아. 이거를 한 방에 처리하려니까 좀 복잡해 보여서 오케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항상 수직선에서 좌표 평면을 확장될 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가 이건데 얘들아 아까 전에 살짝 얘기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겁내 많이 가면 위로 한 칸 올라가야 돼? 그런 거 없지. 내가 아래로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면은 왼쪽으로 살짝 비켜줘야 돼? 그런 거 없잖아. 즉 X하고 Y 사이는 특별한 조건식이 없을 때에는 관계없다잖아. 그래서 가장 기본적 아이디어가 뭐냐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연산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 그럼 X끼리 어떻게 연산합니까? 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 잘 봐. 내가 현재 이 상태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여기 새로운 노란색 점이 생길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점이 생기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새로운 점이 생기겠지. 질문. 이 점의 좌표는 뭐지? 그렇지. X1이지. 이 점의 좌표는 뭐지? X일 것이고 이 점의 좌표는 뭐니? X2다. 이해하시겠어?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너희들한테 사다리꼴이 하나 보일 것인데 사다리꼴은 두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잖아. 근데 그중에서 평행선이 하나 더 들어온 거지. 그러면 M 대 N이라고 하는 이 비례식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밑에 상황도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된다 보이시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M일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M일 거다. 이해하셨냐? 그러면 재밌는 게 다른 부분 다 지우고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이건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수직선상 내분이잖아.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한박되니. 자, 다시 이번에는 y좌표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거냐면 여기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마찬가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마찬가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라고 하시게 되면 y축 위에 세 점이 생기게 될 것인데 이 점의 좌표가 뭐지라고 하시면 y2일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뭐야 라고 하시면 y일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뭐야 그럼 y1이겠지.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사다리꼴이 보이고 세 변이 평행한 상태일 테니까 여기가 m 대 n이에요 말 뜻은 여기가 m 대 n이에요 말 뜻으로 바뀌겠다. 이해하셨냐? 아까 전의 결과에서 우리가 좀 세워져 있는 결과이긴 하지만 빨간색 네모 박스의 결과만 보게 되면 얘 역시 무슨 상황이 돼버리냐면 수직선상 내분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하셨어? 따라서 좌표 평면 위의 내분점은 어떻게 찾냐면 x끼리 수직선상 내분하고 y끼리 수직선상 내분한다. 아시겠니?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아까보다 계산이 하나 더 늘어서 조금 귀찮을 수는 있지만 오케이? 너희들이 문제 풀 때 더 난이도가 올라간 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적고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림이 약간 불안해하고 있어. 언제 정리하시는 거지? 드릴게. 여기 칠판 안 지우고. 자, 여기 잠깐 봐봐. 그러면 내가 이걸 바로 적용을 시켜볼 건데 선생님 말 지금부터 잘 들어. 공식을 잡아내려 할 때 점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시고 점 B를 x2, y2라고 하였을 때 오케이?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오케이? 자, 방금 전에 뭐 말씀드린 거냐면 x끼리 y끼리라고 그랬지. 됐어? 자, 그러면 x는 뭘까요? 라고 하시는 이 결과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행위를 다시 할 건데 자, 잘 봐. 진짜 천천히 해. 진짜 중요해.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했을 때는 얘가 먼저 써지고 그 다음에 얘가 써질 거야. 근데 만약에 B에서부터 A 방향으로 하시면 얘가 먼저 써지고 얘가 써질 거야. 이 말 아시겠어? 그럼 나 현재 A에서부터 B 방향으로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케이? A부터 갖다 썼더니 X1 그 다음 B 갖다 썼더니 X2 오케이? 몇 대 몇 내분? M 대 N 내분 몇 가 됐어? 됐니? 자, 그랬을 때 결과가 뭐냐면 아까 전과 똑같은 식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하나 추가하려고 그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두 값은 뭐 한다? 내분이니까 더한다. 그래서 분모가 얼마? m 플러스 n. 됐어? 분자는 m부터 썼으니까 얘부터 곱하고 그 다음에 얘 곱해서 더할 거다. 그래서 m x2 더하기 n x1이 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셨지? 됐냐?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 이 의미를 지금부터 연습을 하면서 좀 추가해 두셔야 되는데 자, 얘를 기하로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A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B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오케이? P가 이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상황이잖아. 잘 봐. 내가 이제 이 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이 식. 딱 봤더니 무슨 식이야? 분수식. 오케이? 분수식이라는 건 너희들한테 굉장히 큰 힌트를 던져주고 있는 거야. 사실 이거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분수식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 좀 이따 우리 외분에서 볼 거야. 근데 일단 분수식이 보인다는 건 굉장히 큰 너희들한테 힌트를 준 거야. 오케이? 그래 놓고 여기에 있는 어떠한 숫자들과 여기에 있는 어떠한 숫자들의 합이 일치해. 오케이? 만약에 분모에 3이 써져 있고 여기에 1, 2가 써져 있어. 이해하시겠어?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 여기에 3, 4가 써져 있는데 분모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너희가 3, 4가 써져 있으니까 분모에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7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도 가져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 여기까지 3팍 됐어. 자,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식을 봤다라는 뜻은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식을 봤다라는 뜻은 순서 잘 따라와라. x1에서 x1이 a였었어. x2 방향으로 오케이?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세요라는 뜻이야. 아셨어? 이 말이 됐어? 자, 다시 가볼게. 현재 이 식을 봤다라는 뜻은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 내분한 식이네 라는 걸 느껴야 돼. 누가? 얘가. 이 말 이해하시겠니? 자, 그러면 걔를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였을 때 오케이? 이 전제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식만 보이는 거야 지금. 이랬을 때 이 식을 보면서 x1에서 x2 방향으로 x1에서 x2 방향으로 몇 대 몇? m 대 n으로.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이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이겠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어 한다는 얘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왜 그러니? 자, 여기 잠깐 봐봐. 화면 밖에 잠깐 나갔다 여기 설명 좀 하자. 지금 다들 표정이 어려운데란 표정이어서 선생님이 좀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말이야. 나는 x란 점을 찾고 싶어요. 이런 식이 만났어. 오케이? 근데 x란 점이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봤더니 3a 플러스 4b를 7로 나눈 게 x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들한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게 돼. 뭐 a는 여기 있었고요. 스몰 a 좌표는 여기 있었고요. 스몰 b의 좌표는 여기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식에서 나는 x라고 하는 점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이 식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여기 3, 여기 4, 여기 밑에 분모가 3과 4의 합. 오케이? 그때 어떻게 읽어낼 거냐면 b에서 a 방향으로 3대 4로 내분하는 점이 x구나. 누구에서 누구 방향으로? b에서 a 방향으로. 오케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몇 대 몇? 3대 4.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가 3이고 여기서부터까지가 4구나. 이해하시겠냐? 이걸 읽어낸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외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